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전국에서 1,900명에 육박하는 최다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강원도에서도 74명이 확진돼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특히 원주에서 지역아동센터 집단 감염 등으로 37명이 확진됐고 강릉에서도 외국인 노동자를 중심으로 24명이 확진됐습니다. 오늘도 춘천에서 서울 확진자의 접촉자 1명이 발생했고 철원에서 확진자가 다녀간 코인 노래방 이용 주민 1명, 홍천에서도 1명이 확진됐습니다. 또 외국인 노동자 집단 감염이 나온 강릉에서 22명, 원주에서 8명 등 현재까지 41명이 확진됐습니다. 여름 방학 기간 학원을 고리로 한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학원 종사자들은 의무적으로 선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강원도가 행정명령을 내렸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과도한 조치라고 반발하는 움직임이 있어서인지 참여율 저조로 이어질까 우려됩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교 운동장에 설치된 PCR 이동 검사소.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의 종사자 1,6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선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정명령이 내려진 뒤 처음 이뤄지는 진단검사여서인지 검사를 받으려는 학원 종사자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강도 높게 추진됩니다. 여름방학이 끝날 때까지 2주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행정명령을 어기면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거나 명령 위반으로 감염될 경우 치료비 등 모든 비용을 물게 됩니다. 학원 종사자들은 일단 한 번은 검사를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행정명령 때문에 해야 된다고 하니까 또 벌금도 있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일단 한 번 정도는 받자,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왔어요. 이렇게 행정명령까지 내려졌지만 이동검사 참여율은 아직 저조합니다. 학원 운전기사와 청소원 등이 교육청 등록 시스템에서 빠져 있긴 하지만 춘천은 10%를 겨우 넘겼고 동해는 37%, 강릉은 절반 정도가 진단검사를 받았습니다. 강원도 학원연합회는 행정명령이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에 어긋난 지나친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발생의 진원지처럼 받아들여지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PCR 검사를 하겠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는 방학 기간 학원 종사자 선제 검사는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대전 태권도장 관련 확진자가 200명을 넘었고 강원도에서도 지난해 12월 춘천 지역 학원에 이어 최근 삼척에서도 개인과의 교습소 집단 감염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지역에 전파되는 거는 위험도라든지 이런 거는 한순간입니다. 전파가 되고 지역에 감염이 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방역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강원도는 8월 2일까지 진행하는 1차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올 경우 선제 검사를 의무가 아닌 권고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인도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강원도 확진자의 3분의 1을 차지해 최근 강원도의 확진자 급증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최근 일주일간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2,436명을 대상으로 변이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분석한 결과 58%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고 이들 중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차지하는 비율이 51%에 달했습니다. 특히 강원도의 델타 변이 검출률은 69%로 전주 7.9%였지만 한 주 만에 8.5배 폭등했습니다. 강원도청 펜싱팀에 소속된 이혜인 선수가 강원도 선수로는 처음으로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받았습니다. 이혜인 선수는 최인정과 강영미, 송세라와 함께 여자 펜싱 에페 단체전 결승에 올라 에스토니아를 상대로 분전했지만 32대 36으로 져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울산중앙여고를 졸업한 이혜인 선수는 지난 2013년 강원도청 펜싱팀에 입단했습니다. 강원도체육회는 이혜인 선수를 위한 경력금 지급과 축하 현수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옥수수 농사는 풍년인데 코로나의 수요가 줄면서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인건비도 건지지 못해 수확을 포기한 농가들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추라기를 맞은 다른 농작물들도 비슷한 상황이어서 농가들의 시름이 깊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월의 한 옥수수밭. 잘 여문 알들이 촘촘하게 들어차 있는데 밭에 그냥 방치돼 있습니다. 수확 시기를 놓쳐 웃자란 옥수수들은 껍질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점점 말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옥수수가 잘 익어서 출하를 해야 할 시기지만 옥수수 값이 폭락하면서 수확을 아예 포기한 상태입니다. 지난해 15,000원 하던 30개 한 묶음이 올해는 7, 8,000원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올해 농사는 잘 됐지만 코로나 장기화에 야외 활동이 줄면서 옥수수 소비가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옥수수 하나에 300원은 받고 출하해야 수확하는 인건비라도 건질 수 있지만 지금은 수확하는 게 손해인 상황입니다. 올봄 재배 계약을 맺었던 수집상들도 잇따라 계약을 해지해 손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이 떠안게 됐습니다. 씨를 갖다 주고 계약 재배를 해놓고는 서울서 시장이 안 선다고 장사꾼들이 하나도 안 가져가 버리니까 그냥 농민이 안고 자빠지는 거래 그냥. 지자체에서 판로를 찾기 위해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에도 나서고 있지만 이미 수확 시기를 놓친 상태여서 폭염에 하루하루 말라가는 옥수수를 팔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애호박과 고랭지, 배추, 감자까지 본격적인 출하 시기를 맞은 다른 농작물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풍년을 맞은 농작물을 시장에 팔지 못하고 현지에서 폐기하는 일은 사실 농촌에서는 매년 반복되고 있지만 이렇다 할 해결책은 없고 농민들은 매번 같은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춘천시가 지난 단수 사태 피해 보상을 위해 다음 달부터 보상 신청을 접수합니다. 춘천시는 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피해 접수를 받은 뒤 단순 실비 보상은 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지급하고 영업 손실 보상은 배상심의회에서 심사한 뒤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단수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취수 펌프 밸브를 9월 중순까지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춘천시 의원들은 밸브가 망가지면 물 공급 자체를 중단해야 하는 취수장 시스템이 문제라며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춘천교대 제8대 총장 임용 후보자 1순위로 교육학과 이주한 교수가 선출됐습니다. 춘천교대는 오늘 치러진 총장 임용 후보자 추천 재선거에서 이주한 교수가 1순위 후보자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춘천교대 총장 임용 후보자 추천위원회는 연구 윤리 검증 등의 절차를 밟은 뒤 교육부에 이 교수를 후보자로 추천할 예정입니다. 춘천교대 8대 총장은 교육부 임용 제청과 대통령 임명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4년 임기를 시작합니다. 마을 공동체와 주변 이웃을 위한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한이웃 마을 돌봄 프로젝트 발대식이 오늘 춘천 남부 노인복지관에서 열렸습니다. 선한이웃 마을 돌봄 프로젝트는 마을 주민들이 모여 복지에 대한 의제를 발굴하고 지역 복지 전문 기관과 함께 의제를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은 여름철 과수 일소 피해 예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일소 피해는 31도 이상의 고온과 직사광선이 과일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시 과일 표면이 갈색으로 타들어가는 증상을 말합니다.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과수원 안에 자라나는 풀을 제거하지 않는 초생 재배를 실시하거나 물을 5분 간격으로 살포하면 과수원 내 대기 온도를 최대 3도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또 탄산칼슘과 같은 일소 경감제를 살포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센터를 지난 26일 개설하고 보조금 등 각종 공공재정의 부정청구 행위에 대한 신고를 연중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복지, 농림, 문화,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 보조금, 출연금, 보상금 등으로 1,563개 사업 4조 896억 원의 공공재정 지급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감사위는 신고센터로 접수된 부정청구 행위에 대해 엄정한 확인과 조사로 환수하거나 제재 부과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원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춘천시도 검사 대상을 늘리는 등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춘천시 보건소는 지금까지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 대상자를 확진 환자의 가족이나 학생과 교직원 등으로 선별했지만 앞으로는 10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와 타 지역 확진자 접촉자 등으로 대상 범위를 넓혔습니다. 또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의 가족까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춘천시는 다음 달부터 대형마트 등의 이동 진료소를 마련하고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춘천시 서면과 신부급 등의 수돗물을 공급하는 용산 정수장이 2024년까지 새로 건설됩니다. 춘천시는 용산 정수장 재건설에 더해 고도 정수 처리 시설을 도입하는 국비를 확보했다며 모두 462억 원을 들여 현재 신부급 진해리 용산 정수장 바로 옆에 신축 정수장을 짓는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용산 정수장은 1980년에 지었습니다. 신축 정수장은 하루 3만 세제곱미터 용량으로 시설을 자동화하는 스마트 정수장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춘천시가 9월까지 시내버스 운영 방식 논의를 위한 시민 공론화를 추진합니다. 춘천시는 지난 19일까지 시민 1,200명을 대상으로 버스 이용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온오프라인 토론회 등을 진행할 30명의 참여단도 모집했습니다. 앞으로 시민주권위원회에서 설문조사 자료와 토론회 내용 등을 종합해 합의문을 작성하고 춘천시장에게 버스 운영 방식 권고문을 보낼 계획입니다. 강원도가 올해 7월까지 투자 유치 규모가 1조 1,318억 원으로 지난해 전체 실적 7,922억 원을 크게 넘기며 역대 최대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하반기에도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에 파급 효과가 큰 우량 기업과 공공기관을 중점 유치할 계획입니다.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